안녕하십니까. 신조의 쿨톡 시작합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풀어야 될 문제 중에 하나가 전광훈 자통당 세력과 관계 정립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어떤 식으로 두 그룹 간의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지 좀 살펴보고요. 이게 대선판에 미칠 영향력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새벽 일종의 후보 교체 쿠데타 날치기였죠. 그런데 당원 투표에 의해서 다시 후보 자격을 복귀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환영 의사, 환영의 뜻을 표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정광훈 씨도 그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정광훈 씨가 저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대선 후보 확정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다.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다 하면서요. 이게 11일 그러니까 어제 광화문 전국 주일 연합 예배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네요. 두권 씨, 쌍권이죠. 대통령 안 하려는 한덕수를 나오라고 해 내각제 하려고 장난친 것 아니냐 하면서 두권 씨는 한덕수 후보로의 교체를 추진한 권영세 전 그러니까 권영세와 이제 권성동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정광훈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문수 후보는 문재인 정부 때 주일 예배를 4년간 같이 드린 사이다. 그러니까 사랑제일교회 출석 교인이었죠. 거기서 뭐 세례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5년간은 교류가 없었다. 근데 이건 거짓말인 게 2020년 초에 그 정광훈 씨가 김문수 후보랑 같이 자통당을 창당을 해서 했는데 뭐 최근 5년 동안 교류가 없었다 하는 것은요. 아마도 이런 것 같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확정되기까지 김문수와 정광훈이 너무 밀접한 관계라는 걸 의도적으로 좀 피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도 정광훈 씨 얘기가 나올 때마다 최근에 뭐 교류가 없는 것처럼 자꾸만 얘기를 했는데 두 사람이 그렇게 입을 맞춘 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요, 그 정광훈 세력의 김문수 지지 지원은 뭐 이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5월 10일이었어요.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운동본부 대국본 이게 뭐 전 목사가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때 김문수 후보에 대한 대선 후보 자격 취소 조치 그때 국민의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대국본이 나서서요 굉장히 세게 김문수를 옹호를 했는데 이 국힘은 애국 보수의 타도 대상이다 입장문을 냈어요. 대국본이 파면된 박근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문수 후보 함께 세 사람을 언급하면서요. 종북 좌파와 맞서 싸우겠다는 애국 보수만 나타나면 알레르기 반응부터 보이는 정당이 있는데 그 정당이 바로 국민의힘이다. 체제 수호의 길에 맞서는 자 이제 그 누구든 애국 보수의 타도 대상이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이 애국 보수 정광훈 자통당의 타도 대상이다. 이렇게까지 으름장을 놨고요. 이어서 적어보세요. 또 정광훈 목사가요. 한술 더 떠서 김문수하고 단일화 할 수 있다. 김문수하고. 지금 자통당도에 후보를 냈어요. 원래는 정광훈 본인이 나온다고 했는데 출마 자격이 없어요.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요. 그 징역형 받은 적이 있어갖고요. 지금 피선거권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자기 변호인 중에 한 명이 구주화라고 하는 젊은 사람을 자통당 후보로 내세웠는데 그 단일화 할 수 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자통당 자유통일당의 구주화 후보 단일화 가능하다라고 또 입장까지 냈어요. 그러니까 국힘과 자통당 후보 단일화 거기에 이제 무소속 황교안 여기도 부정선거 그다음에 다 똑같죠. 뭐 도찐개찐이죠. 김문수 정광훈 황교안 뭐 도낀 객낀 아닙니까? 이런 세 세력이 후보 단일화할 수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왔는데 이제는요 후보 단일화가 아니고요 아예 국민의힘과 자유통일당, 자통당이 합당을 하자, 합치자 하는 이런 주장까지 나왔는데 그 장면 한번 보고 오시죠. 과 국민의힘이 합당
합당 수준으로 가야 됩니다. 국민의힘의 80만, 광화문의 300만 합당해서 확실하게 국민의힘을 광화문 세력으로 만드는 기회를 이번에 꼭 일으켜야 된다. 그러니까 저 얘기는 뭐냐면요. 자신들을 자꾸만 광화문 세력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야지 좀 더 뭐 있어 보이잖아요. 있어 보이고 그런데 뭐 300만이라는데 저거 그냥 허장성세고요. 한마디로 이제 뻥을 치는 거고 이제 국민의힘 책임당은 80만, 자기들 주장 뭐 300만 해가지고요. 옛날부터 그 정광훈 세력이 주도한 건 뭐였죠? 국힘을 점령하자였어요. 국힘을 점령하자. 국힘은 우리가 속된 말로 말아먹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통당 당적이 있는데도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권유를 해갖고 이중 당적을 갖게 만드는데 이 이중 당적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정당법 위반 사항이고요. 나중에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뭐 그다음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굉장히 중죄가 되는데 평상시 이거를 걸러낼 수 있는 그런 기재가 없어요. 현재로서는. 그러다 보니까 실정법 위반인 줄 알면서도 다 이중당적이 있고 이건 선관위나 이런 데서 걸러내지 못하고 있는 폐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작년에 국민의힘 그 당원 게시판 소동 일으킨 거 제가 보기에는 자통당 이중 당적자들이 거기 들어와서 한동훈을 어떻게 해보려고 공작을 핀 이런 결과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아예 또 정광훈 씨와 함께 한때 그 당을 같이 만들고 또 정광훈 목사가 구속된다고 하니까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정광훈 목사를 응원했던 이 김문수라는 인물이 이 국민의힘의 이제 공식 후보 한덕수까지 싹 제끼고 전화위복이 돼서 됐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거 점령하러 가자. 그게 저 신혜식 씨의 저 얘기입니다. 신혜식 씨가 이제는 아예 후보 단일화를 넘어서 당대당으로 합당을 하자. 합당을 해갖고 이제 우리가 그 다 좀 접수를 해야 되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광훈 세력 입장에서 보면 김문수가 국민의힘의 후보가 됐어. 이거 봐. 아주 이 호재다. 아주 호재고 천재이루의 이 기회가 왔다. 우리가 드디어 국민의힘을 말아먹을 수 있게 됐다. 그래서 국민의힘 정광훈 세력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기회주의적이고 불철저하고 투쟁 능력도 안 되고 그런데 우리가 이 애국 보수가 점령해가고 그거를 완전히 다 접수를 하자. 뭐 이런 얘기가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나왔는데 자 그러면요. 그러면 장군하면 멍군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장군하면 멍군이. 그러니까 정광훈 쪽에서 저렇게 이제 김문수를 향해서 러브콜을 보내면서 이제 후보 단일을 넘어서 합당하자는데 김문수 쪽의 반응은 뭔가? 오늘 아침에요. 김문수 쪽 인사가 라디오에 나와서 정광훈 목사와 멀어질 이유가 뭐 있나? 정광훈 목사와 멀어질 이유가 뭐 있나?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리고요. 김문수도요. 김문수도 언제입니까? 지난 5월 8일입니까? 그 관훈클럽 토론에 나가서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정광훈 아스팔트 세력과의 그 관계에 대해서 질문이 나오니까요. 나라가 위험할 땐 의병을 일으키듯이 광장에서 나라를 구한다는 분들과도 소통하고 손잡아야 한다. 관훈클럽 토론에서도 이게 누구예요? 정광훈 아니에요. 나라가 위험할 때 의병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정광훈을 의병이라고 찬양을 했어요. 서부지법 난동에 지금 배후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정광훈을 향해서 의병이다. 저런 분들하고는 긴밀히 소통하고 손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요. 오늘 참 묘한 장면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오늘 선대위 출범식을 오전 10시에 가졌는데요. 김문수 후보가 있고 왼쪽에 권성동 원내대표, 오른쪽에 비대위원장으로 지명된 김용태 의원인데요. 여기서 모든 언론이 지금 타이틀로 뽑고 있는 게 가짜 진보를 찢어버리고 싶다. 그러니까 이재명 세력이 가짜 진보다. 그러면서
예, 더 가난하게 만들자고 하는 게 그게 무슨 진보냐? 그건 가짜 진보다. 또 풍요롭게 만들자고 하는 것이 진정한 진보여야 되는데 어떻게 더 가난해지자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런 가짜 진보를 찢어버리고 싶다 하면서요. 여기서 자유통일이 왜 나왔는가 하면요. 박충건 비례대표 의원, 박충건 비례대표 의원이 지금 김문수 캠프에 들어갔는데요. 여기 박충건 그 탈북자 의원을 불러다가 이러저런 짧게 김문수 후보가 대담을 합니다. 대담을 하는데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얘기해요. 대한민국에서 북한을 풍요로운 북한으로 만들 수 있는 정당은 국민의힘 하나밖에 없습니까? 민주당은 못합니까? 진보당도 못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박충건 의원이 그렇다. 국민의힘만이 자유통일을 할 수 있다. 북한은 김정은 혼자 자유롭고 그 밑의 모든 국민은 억압하는 게 진보인가 가짜 진보를 확 찢어버리고 싶다. 이게 이제 김문수가 한 얘기예요. 김문수가 한 얘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번에 반드시 이겨야 하고 제가 북위 영화를 누리자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한 것이다. 북한 동포들이 올바르게 살고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면서 자유통일 만세를 외쳤습니다. 자유통일 만세. 근데 자유통일이 뭐예요? 자통당이 자유통일당 아닙니까? 근데 김문수 후보는요. 5월 3일에 한동훈 후보와의 결선에서 이기고 수락연설할 때도 마지막에서 세 번째 문장이니까 자유통일 만세 부르더라고요. 자유통일 만세. 그래서 이렇게 화답을 한 것 아닌가. 그 장군 멍군이라고 그랬는데 정광훈 세력의 김문수를 향한 러브콜에 김문수는 자유통일로 화답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오늘 동아일보가 단독으로요. 민주당 선거 전략 문건을 입수했다. 민주당 선거 전략 문건을 입수했는데 이게 민주당 중앙선대위 전략본부가 제작한 25페이지 분량인데 제21대 대통령 선거 유세 메시지 참고 자료라고 하는 문건이랍니다. 근데 거기 보면요. 이번 선거는 단순히 정당 간 대결이 아니다. 내란이 종식이냐 내란이 연장이냐를 결정짓는 선거다. 그리고 이거를 민주당은 모든 선거운동원들 주요 간부들이 22일 동안의 선거운동 기본 지침으로 활용을 해라 하는 건데 여기 보면 김문수에 대해서 김문수는 정광훈이 키우고 윤석열이 지지한 후보다. 그러니까 정광훈과의 인연, 정광훈 윤석열의 아바타 아니냐, 이 극우 연합 아니냐 하는 거고요. 지금도 김문수는 극우 사상과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져 있다. 김문수를 뽑는 것은 전광훈을 뽑는 것이다 하면서요. 내란 속의 윤석열은 대국민 사과는커녕 상황 통치를 하고 있다. 국민을 기만하며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다. 내란 세력은 윤석열을 또 상황으로 모시며 끝없는 극우 선동을 하고 있다. 쿠데타 정부의 장관, 노동부 장관이 대통령 후보다. 국민에게 사과 반성도 없이 재집권 야욕만 드러내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김문수는 윤통도 윤건희 부부도 끊어내지 못하고 정광훈 세력도 끊어내지 못하고 그럼 누구의 밥이 되고 있는가? 이재명 세력의 밥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 세력은요. 이번에 이 이재명이 무슨 전세에 뭐를 구했는지 이 천운이라도 이런 천운이 어디 있겠는가? 김문수로 또 후보가 교체돼 가지고 막판에 딱 근데 공격하기 제일 좋다라는 거죠. 아주 간단한 거죠. 이재명이 짜놓은 프레임에 딱 들어와 준 거죠. 이번 6.3 조기 대선의 시대 정신이 내란 종식이다 했는데 계엄을 옹호하고 부정선거 주장하는 이 김문수. 윤통과의 관계도 정리 못하고 정광훈과는 또 한몸뚱이가 되고자 하는 이 김문수. 얼마나 공격하기 좋습니까? 얼마나 공격하기 좋아요. 딱 들어가 줬어요. 아예 딱 들어가 줬어요.
그래서 김문수가 무슨 빅텐트를 치겠다고 하는데 그 이준석은 완전히 거부했고요. 이낙연은 아예 출마를 포기했고 그럼 남은 게 누구예요? 황교안 하고 자통당의 그 구주화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걸 해가지고 뭘 하겠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김문수가 극우로 몰리면 몰릴수록 제일 좋아할 사람이 누구냐? 이준석입니다. 요번에 중도보수 내가 다 먹어볼 수 있겠구나. 김문수를 극우로 몰아내고 이 부분. 그래서 본인도 이제 보수 정당인데 개혁신당도 이참에 지지율 쫙 두 자릿수 가가지고 한번 여기서 한번 큰 성과를 내보자. 그러니까 김문수의 저런 처신이 이준석에게 엄청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게 지금 작금의 현실이다. 그런데 김문수는 한동훈이 요구한 세 가지 조건, 전제 조건 어렵지도 않습니다. 정말 자신이 의미 있는 득표를 하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은 사실상 거부한 채 지금 이루고 있다. 이게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하는 말씀 올립니다. 안타깝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